되겠죠.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원을 문장으로 정의하려면 수학적인 도구가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서 수학적인 도구라는 건 뭐 종이랑 컴퍼스, 연필 이런 거 말고 어떤 뭐가 필요할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중심과 반지름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의 정의가 이렇게 되지. 한 정점으로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본 단원이라서 결론만 기억하시는 것보다 기본적인 정의도 숙지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집합도 이제 배웠으니까 점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가 원을 정의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예요. 한 정점이 일단 필요해. 수학에서 정점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보통 고정된 점을 말하죠. 고정되어 있는 점, 움직이지 않는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원에서는 중심이 되겠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부르니? 반지름이라고 하죠. 보통 스몰 r로 많이 쓰고 레디어스의 앞글자가 되겠고 중심은 보통 라지 c로 많이 씁니다. 뭐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런 도형이 나오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려봤잖아. 한 정점,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 어느 점을 잡더라도 이 거리가 다 반지름 r로 똑같은 요 점의 자치. 그럼 중학교 때는 원을 그냥 작도를 하고 넓이를 구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끝났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얘를 평면 직교좌표에 정확하게 나타내고 x,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죠. 결국 원의 방정식도 자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위의 점을 x, y라고 두고 x, y의 관계식만 구해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잽싸게 좌표축 이렇게 데려왔다. 라고 하면 일단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중심을 제가 A, B라고 할게. 그 다음에 반지름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도구 두 마리. 스몰 r로 많이 표현하고 그럼 원위의 점 아무데나 잡았을 때 그 점을 x, y라고 하고 관계식 구해내시면 돼요. 관계식이 이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면 되지.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x좌표, y y좌표 제곱이 거기다 루트 씌워준 게 반지름 r 나오면 되죠. 끝. 양변 제곱하면.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결국 이게 xy의 관계식이잖아. xy의 관계식을 얻어냈으니까 끝입니다. xy의 관계식을 얻어냈으니까 끝이고 이걸 수학에서는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원의 방정식에. 자, 요까지 돼요. 다 되실 거고. 네, 원의 방정식은 함수니 공통수학 2 뒷부분에서 보면 함수는 아니죠. 특정한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냥 xy의 관계식이다 라는 멘트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되지? 이게 표준형이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하면 결국 x제곱, y제곱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x에 관한 1차항, y에 관한 1차항,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상수항일 거야. 그럼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꼴. 자, 얘를 전개한 식이 이거야. 얘를 전개한 식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죠. 방정식꼴로 표현하는 거, 우변형.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만큼 배웠나 볼까?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을 언제 쓰니? 언제 쓰지요? 자, 표준형은
한눈에 중심과 반지름 읽어낼 수 있지. 제가 이거 읽어내는 연습을 여러 번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얘를 전개한 식이 이건데 그럼 일반형은 보통 언제 쓰냐? 일반형은 대부분 여기서 쓰지. 세 점이 주어진 경우.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왜냐하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다 대입한다라고 하면 xy에 관한 2차식이 계속 튀어나오죠. 근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라지 A, B, C 세 마리고 그럼 방정식이 3개 있으면 이거 구해낼 수 있겠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식을 연립하는 것보다 여기다 좌표를 3개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A, B, C에 관한 1차식이 나오니까 얘가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게 일반형을 쓰는 주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외에는 다 일반형은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기가 좋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기가 좋지. 그래서 중심 읽어내고 반지름 읽어내고. 자,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 하나 있죠. 결국 이런 모양의 식을 정리했을 때 원이 되려면 이쪽이 항상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0보다 크게 나와야 되지. 0이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4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42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굳이 제가 막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는 걸 보여드리진 않을게. 그 식을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고 그냥 그때그때 바꾸실 수만 있으면 돼요. 바꾸실 수만 있으면 되고. 자,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점과 좌표 시간에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점은 빠졌습니다. 외분점이란 용어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수업 중에 보여드리긴 했으나 여러분들은 최대한 내분점만 가지고 푸셔야 돼요. 외분점 문제는 다 제끼셔도 좋다라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왜 그거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너무나 쉬운 거부터 해보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을까 봐. 자, 다음 원과 중심이 같고 다음 원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자, 중심을 읽어내는 방법은 편안하지. 얘는 일단 표준형이에요. 각각이 0이 되는 x좌표, y좌표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반지름의 제곱 자리니까 반지름은 2 나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위에 있는 원이. 근데 나는 새로운 원을 구할 텐데 위에 있는 원이랑 중심은 같고 얘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대요. 그럼 얘는 반지름 얼마니 지금? 3이지. 3. 너무나 쉽다. 자, 그럼 제가 새로운 원을 꾸며내 볼게. x-x좌표 제곱, y-y좌표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원이 되겠고 얘가 4,k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 뭐 4랑 k 집어넣으시면 성립하면 되죠. 자, 4 집어넣었으면 이거 9입니다. 그죠? 9 넘기면 이거 빵 되고, 그럼 k 플러스 3의 제곱이 빵이니까 k는 -3 하나밖에 없죠. 할 게 없다. 할 게 없고. 자, 여기 나머지는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나? 아니다. 그대로 다음 유형으로 넘겨도 될 것 같아. 자, 256번. 이번에는 조금 힌트들이 주어졌을 때 원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지금 아마 여기서부터는 과제가 좀 안 되신 분이 많을 거야. 그럼 안 되신 분들은 샌도 다 풀어야 되고 프린트도 다 푸셔야 됩니다.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굴러라. 일단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x좌표는 빵이겠죠. y좌표만 모르니까 중심의 좌표를 제가 0,b라고 할게. 중심의 좌표를 0,b라고 하면 제가 바로 꾸며내면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모르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요? 근데 얘가 저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어. -4,1이랑 3,0.
자, 마이너스 4,1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0도 지난대. 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냥 바로 빼면 2차항 두 개 한 번에 날아가네요. 16에서 9 빼면 7 되겠고, 여기 1에서 뺄 거 없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b 뺄 거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b제곱 b제곱 날아가고 빵. 자, b는 4 나오지. 자, b가 4 나왔으면 여기서 r제곱은 25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럼 원 구했네. 자, 4,7 지난다. 4,7 지나는 거 맞습니까? 맞죠? 4랑 7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그럼 기억 맞고, 중심의 좌표는 0,4다. 맞고, 둘레의 길이는 10파이 나와야겠지. 지금 반지름이 5니까. 자, 풀려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9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59번. 본격적인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3x 위에 중심이 있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힌트가 나왔어요. 그럼 중심을 일단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좌표 평면 위에 랜덤으로 있는 점이 아니고, y는 3x 위의 점이니까 x좌표 기준으로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는 3a입니다. 그죠?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점 5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원점 5. 자, 그럼 중심은 제가 표현했고, 이제 반지름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반지름.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 얼마? 암산 루트 10a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안에 10a 제곱이 있으나 a는 양수고 근호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심이랑 반지름을 다 한 문자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힌트 하나만 있으면 풀리겠네. 힌트가 5b 마이너스 5a는 8이다. 자, 5b-5a가 8이다 라고 했고, 5b가 뭘까요? 자, 제가 원을 일단 먼저 꾸며내 볼게. 이거고, 여긴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5b의 길이랑 5a의 길이. 5a의 길이는 사실 한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점,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a라고 했어요. 여기가 a란 얘기지. 여기는 뭘까 그럼? 2a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중3 때 배우셨을 거야.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현인데,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 내리면 자동으로 수직 2등분이죠. 이게. 여기가 a면 여기는 당연히 2a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점만 구하시면 될 텐데, b점은 지금 제가 원의 방정식을 꾸며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의 y절편이야. y절편이 여기랑 여기지. 그럼 x에 0 집어넣었을 때 y값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a제곱이고요. 이거 a제곱 1로 넘기면 9a제곱이죠. 자, 그럼 굳이 완전제곱식을 전개할 이유가 없고, 얘는 3a 또는 마이너스 3a 나오면 되겠지? 네, 그럼 y절편은 6a 또는 빵이죠. 빵은 원점이겠고, 여기가 6a란 얘기죠. 6a.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5b의 길이는 이 길이니까 그대로 6a지. 5a는 이 길이니까 2a죠. 자, 그럼 얘가 8이니까 4a가 8이면 a 2 나오지. a가 2고 마지막에 반지름 물어봤어요. 반지름은 아까 구해봤듯이 루트 10a가 반지름인데 a가 2니까 2 루트 10.
맞습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다루는 모든 원에서의 성질 등 뭐 이런 것들은 다 숙지하셔야 돼요. 원은 굉장히 중요한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 3번은 제가 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으나 지름의 양끝이 주어졌을 때 얘는 하나 정도만 보고 넘길게. 자,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지름의 양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랑 얘가 주어졌을 때죠. 얘랑 얘가 주어졌을 때니까 일단 이 A, B의 중점이 그대로 원의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그대로 지름 나오겠지. 그럼 저는 중점을 구해볼게. 얘랑 얘랑의 중점 2,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그대로 중심입니다. 중심을 보통 라지 C라고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름은 뭐 AC를 구하셔도 되고 BC를 구하셔도 되고 전 AC 구할게.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자, 얘에서 얘 빼고 제곱. 5 나오죠? 5. 뭐 끝났네요. 25. 자, A가 2, B는 마이너스 3, R은 5 나오겠지, 5. 자, A 플러스 B 플러스 R이면 답은 2 나오겠고. 자, 여기는 뭐 제가 굳이 할 거는 없을 것 같아. 나머지도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됐지요? 지름의 양끝이니까 중심이 중점이고 지름 구할 수 있으니까 절반 하셔도 되고 중심부터 거리 구하시면 반지름이다 이용하셔도 되고. 자, 264번. 다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데는 일반형이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표준형으로 이렇게 두고 푼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1, 1,0을 집어넣으면 다 xy에 관한 2차식 나오죠. 연립방정식 풀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 경우는 표준형을 쓰지 않고 일반형을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자, 일반형은 요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그냥 쭉 전개했을 때 이런 모양이다. 자, 지금 참고. 저는 지금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점과 좌표를 이용해서 푼다면 어떻게 풀겠니? 점과 좌표 시간은 어떻게 풀었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래. 점과 좌표 시간은 이렇게 풀었지. 세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럼 중심을 A, B라고 두고 이 거리 같음을 이용해서 A, B 값 구한 다음에 풀었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어떻게 풀겠니? 세 점을 지나는 원이면 외접원이죠, 무조건. 꼭지점 3개를 지나는 원이니까 외접원이 아닙니다. 내접원이 아니고 외접원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은 뭘로 구한다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었지. 그럼 이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서 교점이 그대로 중심 되겠고 중심부터 아무 점까지의 거리나 구하시면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이 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 이용해서 각각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지금 원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저는 일반형을 써서 구해볼게. 가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럼 9, 4니까 더하면 13.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마이너스 2, 1 지나야 되니까 제곱의 합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자, 그럼 연립방정식 이거 3번 푸시면 되겠죠? 3번 풀면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먼저 서구할 문자 선택하셔야 되고 저는 C를 서구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 이렇게 빼주시면 13 빼기 5니까 8이고 마이너스 5고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 갖다 빼면 이게 참 C는 없어지고 좀 지루하죠.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A, B 값 구하시면 되지. 그럼 저는 위의 식에 3을 곱했을게. 그리고 또 가감법 또 빼. 보통은 뭐 이쁜 정수가 나오는데 뭐 보통은 문제 그렇게 내는 편이고 자 B가 2다 라고 하면 라지 A는 2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식에서 1 플러스 A 플러스 C가 0이 나와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 문제 하나로만 제가 연습을 해볼게. 그러면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제가 A, B, C 다 구했어요.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랑 얘를 이용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없던 1 추가됐으니까 빼기 1. 얘랑 얘 완전 제곱식 만들면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원래 빼기 3 돼 있었고. 여기 좀 계산이 쭈글쭈글한 경우는 많습니다. 자, 얘가 반지름 제곱이죠. 반지름 제곱. 여기다 파이만 갖다 곱하면 넓이겠네. 5파이. 그러니까 4번. 됐음. 자, 물론 얘도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건 있습니다. 267번 같은 경우 이거는 숙제로 하시오. 난 안 할 거임. 세 직선의 교점 다 구하고 다시 원방 구해야겠지. 조금 쭈글쭈글합니다, 문제가. 자, 이제 유형 5번. 다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얘가 원이 되려면 특징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 제곱자리가 양수기만 하면 되죠. 그냥 그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랑 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쓸 거고 이거 그대로 쓸 거고 나머지 이것만 우변으로 넘기겠지? 넘기면 이렇게 되지. 얘가 반지름 제곱자리니까 얘만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A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대로 4번 골라주시면 되고 하나만 연습으로 풀고 넘어갈게요. 270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270번. 자, 방금이랑 비슷한 패턴인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이 원을 나타낸다. 원을 나타낸다라는 건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정리했을 때 반지름 제곱자리가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넓이가 최대일 땐 당연히 반지름이 최대일 때겠지. 그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x에 관한 1차 식은 지금 없습니다. y에 관한 식은 이거. 그럼 마지막에 1만 갖다 빼주시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제가 정리를 해내면 이렇게 되겠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 나오면 되죠. 뭐의 최대 최소 이용하면 돼? 2차 함수. 그냥 뭐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K가 얼마일 때 최대니? 4일 때지. 맞아? K가 3, 위로 대칭축이 4니까 위로 블록이고. 자, 그럼 K가 4일 때 얘가 반지름은 아닙니다. K가 4일 때 이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반지름이 얼마일 때야 이게? 2일 때죠. 이쪽 자리는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항상 그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도 힌트가 나왔을 때 요거 한 문제 정도 볼게. 잘 보시오. 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나왔는데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 자, 이렇게 그려진 애들이 X축에 접하는 원이지. 자, 기본적으로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미지수의 개수는 줄어들어야 돼요. 원래 원을 표현하려면 미지수 3개 필요합니다.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 3마리 필요하지. 여기까지 문제 없네. 그럼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우려고 외우지 마시고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은 모르니까 제가 A, B라고 할게. 근데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을 굳이 R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뭐랑 똑같겠니? 중심에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겠지. 왜 절대값이라고 하냐면 아래쪽으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이 원을 꾸며내는데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접한다 라고 나왔을 때 특징. 자, 첫 번째는 제가 X축에 접하는 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저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머릿속으로 한 번만 이 그림을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X좌표 모르고 Y좌표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든 반지름은 절대값 B죠. 그럼 이쪽을 어차피 얘는 제곱이니까 B제곱으로 쓰면 된다라는 게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되겠고, 여기까지 문제 없지? 당연히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외우시면 안 돼. 외워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중심은 저는 A, B라고 잡겠지. 잡을 텐데 두 원 다 특징이 있지 않아? 이게 반지름이지 이게. 이게 반지름인데 중심에 무슨 좌표랑 연관이 있니? X좌표랑 연관이 있죠? 맞아? 그럼 최소의 미지수 3개가 아니라 2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기본이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X축이나 Y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이 반지름이 X좌표 절대값이나 Y좌표 절대값과 같으면 어떤 축에 접하는지 알고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 중요한 건 이제 동시에 접할 때.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미지수를 더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심이 이렇게 1사분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꼭 크기가 같다는 보장은 없죠. 2사분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X축, Y축에 접하는 게 4사분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X축, Y축에 지금 동시에 접하는 거야. 동시에 접하는데 저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 원의 중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은 반드시 어느 직선 위에 있을까?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그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어디 위에 있으면 될까? 오케이.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는 식을 꾸며내보고 제가 예시 문제가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 지금 이 문제집에 실려있진 않지만 자, 그럼 제가 이 점을 얘는 x좌표, y좌표가 똑같겠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부호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도 얼마일까? 반지름도 a겠죠. 그럼 1사분면에서 접할 때는 이렇게 꾸며내시면 되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죠.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물론 제가 지금 다 똑같이 a로 표현할 텐데 여기 있는 a랑 제가 여기서 쓰는 a는 다른 a겠지. 2사분면에 접한다. 중심이 2사분면 위에 있다. 그럼 x좌표를 제가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좀 이쁘지 않을까? 크기는 똑같고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니까. 자, 그럼 뭐 이렇게 꾸며내면 되겠고요. 제가 한 번씩만 정리하고 넘길게. 3, 4분면이 위에 있다 라고 하면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스몰 a는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고 4, 4분면이 위에 있다. x좌표는 양수고 y좌표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이 원은 뭐 계속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 원은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지.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쓰는 거 한 번만 머릿속으로 정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그럼 요것만 잘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얘를 왜 기억해야 되냐. 실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다. 원인데 중심이 2차 함수 위. 근데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하나 물어볼게. 중심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중심이 이 2차 함수 위에 있대. 오케이? 근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 그 원이 몇 개 있을까요? 너무 그림이 삐뚤어졌나? 여기서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시는데 왜 틀리냐면 또 삐뚤어졌어. 아, 불쾌해. 자, 중심이 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 그럼 원의 방정식을 자꾸 꾸며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이거 찾으란 얘기야. y는 x랑 마이너스 x랑 교점. 이거 4개 찾으면 끝이지롱. 4개 찾으면 왜 끝이니 근데? 이 점은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고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가 무조건 같겠죠. 그럼 원이 이렇게 작성이 될 거라는 얘기지. 맞지? 당연히 2차 함수 식이 주어지고 y는 x랑 연립하면 난 중심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원이 작성이 되겠죠. 뭔가 그림이 기괴하다. 아래쪽에도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맞아? 몇 개가 나와야겠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어려운 문제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원의 방정식 이렇게 당연히 꾸며낼 줄 알아야 되는데 얘랑 2차 함수랑 연립하는 게 아니야. 얘랑 2차 함수랑 연립하면 식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아니라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보조선 먼저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